저희들이 그 100년을 지나오면서 역사를 한번 정리를 이렇게 쭉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역사를 정리하는 쭉 시간을 가져오면서 몇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 적게는 그냥 100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그래도 NCC가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를 들여다봤을 때 약자들과 동행하려 노력했더라는 역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순간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 여러 모양의 약자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했고, 물론 때로는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다른 반동적인 일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정말 사회가 요청하는 일에 응답하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NCC가 이렇게 100년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어진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는데, 100주년 기념대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도 이루어지고 했지만, 우리 강석훈 목사님이 이 100주년 기념대회는 사실은 이 사회선언 발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제가 여기에 이제 제 발제문에 요약본, 그러니까 공식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이 좀 전체의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공식 요약본을 채택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할 때에 여러 가지 다루는 사회적 의제들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다 직접 참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이 선언의 의미를 이제 극적으로 강조하고 이제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체적인 경위고요. 성격과 이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함축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왜 이게 100주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언서가 어째서 사회선언문이 되어야 했는지, 그거부터 이제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1932년 조선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를 계승한다. 이제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 이거는 이제 조금 부차적이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회신조를 계승한다는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채택한 여러 문서 가운데 아주 최근에 가장 가까이에 2022년에 교회 고백 문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건 사실 굉장히 방대한 문서입니다. 이제 그것과 구별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의 어떤 성찰을 강조했다면, 바로 짧은 기간 안에 또 나오는 공식 문서는 그것과는 좀 구별된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회 선언이 됐고요. 어쨌든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선언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1932년 사회신조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그걸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교회가 사회를 향한 책임적 태도를 보여준 문서라는 점에서 일단 그 기본 취지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하면서 염두에 계속 됐던 건, 현장의 교회들이 이 문서를 읽고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광주 NCC
그 지역의 운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제 짧은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언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언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선언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경청과 응답이라는 부제가 있고 여기에 15개의 사회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이 15개의 사회 의제에 대해서 경청하고 응답하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이 형식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선언문은 현재 한국 사회가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과제 혹은 사회적 도전을 15개 의제를 통해서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인류적인 어떤 담론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적인 담론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과제 이면에 있는 그 원인을 추적하고 위기의 현상 너머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논평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측면, 경청과 응답인데 경청, 이 진단은 상당히 타당하고 또 선언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선언문으로서의 이 글을 쭉 읽어보면 가슴 뛰게 하는 어떤 선언적 진술들이 대단히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90주년 10대 한국 사회 부모 개혁 과제의 선언에 있어서는 그 의제 제목 자체가 경제, 사회, 사회복지, 교육, 인권, 생태, 여성, 청년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100주년 사회선언문에서는 우리가 그 본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 부정의, 정치 양극화, 디지털 문명, 한반도 평화, 기후 위기, 노동 현실, 사회적 재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혐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 의제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런 주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선언문으로서 대단히 좀 진전되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15개 의제에 대한 경청은 대단히 이렇게 타당성과 정당성이나 선언문으로서 내용 면에서 굉장히 충실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 경청에 대한 응답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적 질문과 응답에 관해서는 좀 언급이 빈약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현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와 도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각 15개 의제마다 이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일 마지막 의제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근데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활동, 실천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내용면에 있어서의 진술이 좀 풍부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1932년 제9차총회에서 발표된 조선예수교 연합공유의 사회 신조 12개 주장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2015년 NCCK 90주년 선언 한국사회 10대 부문 개혁과제에서도 이 사회 신조의 12개 주장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법률이나 여성, 아동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어떤 주장을 담고 있고 90주년 선언에서도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응답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진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 100주년 사회선언문은 경청과 응답 중에서 경청에 대단히 많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회선언문 15개 의제 가운데서 더 고민하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의제는 없는가 이런 질문으로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게 됐는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농민, 농촌, 농업 문제에 대한 어떤 의제 자체도 없고 또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가 나주 총구석에 살고 있어서 농촌에 살고 있어서 특히 굉장히 좀 놀라움을 가졌고, 이렇게 의제가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딱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의제를 봤을 때 이 시대에 필요한 의제를 갖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구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으면은 사람들의 머리에 NCC가 뭐 하는 단체인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뭐 이렇게 많이 이걸 한다고 써놨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무식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쓴 의제인데 이렇게 딱 보기에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뭐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폭력의 문제를 하나를 갖고다도 조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참 하는구나, 이 시대가 필요한 일을 대신 해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의제를 갖고 무엇을 갖다 대표를 하고 NCC의 의제인가 이렇게 혼동하기가 쉬운 그런 의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애쓰신 것은 100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의제가 조금 종합됐으면 좋겠고, 이런 큰 의제 속에 작은 의제들이 뭐 농촌 문제도 빠진 것도 굉장히 섭섭하지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열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리고 있는 의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지적해준 농촌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고, 또 이주민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은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통일 문제라든지 또 YMCA나 YWCA 같은 기후에 관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광주 NCC 활동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지난번 세이브 코리아 광주에 와서 집회한 이후에는 그게 좀 더 심해졌거든요. 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냐, 뭐 이런 말들. 이든지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가슴이 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너희는 가슴 뛰냐? 전혀 안 뛴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전혀 뛰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정신적 자산이 중요한 시대이고, 또 저희가 그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투쟁하는 방식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제 반대하는 투쟁이었죠. 반대하는 투쟁이었다면 반대를 넘어서는 투쟁의 방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이제 또 하나가 고백과 선언인데, 고백과 선언까지도 넘어서는, 그래서 투쟁, 반대, 고백, 선언,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 건설하고 창조하는 어떤 형식이 있다면, 운동의 형식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 100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 경청을 이제 사회로부터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하는 의미에서 15가지 의제는 적절하고, 또 그 하나의 선언문이니까 그 역사의 선언의 어떤 의미를 담으니까 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모든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병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종교가 병들고 망가지게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그런데 아까 이제 자살 문제도 이야기하고 청소년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교육의 그 불평등, 그 교육의 불평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생적인 원인들이
여기에 이제 뭐 문제 여러 가지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후속 토론회니까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중심에 정광훈이하고 이제 손연보 두 사람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소가 우리 기성교회, 우리 최 목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서 발생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사죄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주 정신이 생명이고 평화고 또 그 저항이고 연대하고 대동하고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자산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5.18 강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도 게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강주를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토론한 것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앞으로 후속 토론하실 때 교육, 우리 유상선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자산, 이건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좀 구체화시켜서 그걸 회복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